거의 전재산과 같은 이런 건데 임대차라는 형식으로 해서 법에서 굉장히 과도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손을 너무 탄 것 같아요, 전세 시장이. 저는 전세 사기는 정부가 공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만 배불려주고 사고가 터지면 기껏해야 뭐 법률지원단 만들어서 뒤처리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껌 내버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쪽이 요즘 진짜 큰 이슈인데 뭐 한번 그냥 짧게라도 한번 짚어보고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전세 사기는 정부가 공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껌 내버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만약에 아예 안 했다고 하면 사기가 안 나겠죠. 일단 대출의 어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3억짜리가 있는데 전세 대출을 2억 5천을 해주면 집값은 3억 5천을 뛰게 되고, 그러면 대출 한도를 더 늘리면 3억으로 하면 4억으로 뛰게 됩니다. 그럼 실제 매매 시세가 3억일 때 그 요새 나오는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서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한 지역에 일단에 집을 매집을 한 다음에 가짜 거래 하나 두세 개 거래시키면 샘플이 되기 때문에 허구에서는 그걸 대출해 줍니다. 근데 그 대출 기준이 공시 가격의 150%였어요, 기준이 현재. 그럼 매매 가격 2억짜리를 3억짜리로 올리면은 70% 공시가격 계산하면 그냥 매매 가격이 나옵니다. 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가지고 전세 사기를 친 건데, 일단 정부에서 그 대출 범위를 갖다가 공시가격의 100%딱 끊어주면 사고가 나도 원금이 보존되는 수준이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은행에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을 해주면서 은행 수익만 배불려주고 사고가 터지면 기껏해야 뭐 법률지원단 만들어서 뒤처리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애초에 원천적으로 대출의 범위를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선에서 제한을 둔다라면 그게 원천적으로 좀 전세상이나 이런 문제를 좀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부의 손을 너무 탄 것 같아요, 전세 시장이.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청년이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리에 전세 대출을 해서 형태를 이상하게 해버리고 거기다 뭐 보증이라고 해주지만 사실은 보증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는 선택하는 주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정말 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보증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선택이 좀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어떤 지원과 이런 틀 안에서 이루어진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풀어낼 거냐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의 그런 치열한 다툼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조심해서 들어가고 놓는 사람도 조심해서 놔야 되는데 시장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는 굉장히 급하게 전세값이 내리고 굉장히 급하게 가격이 내렸다는 거거든요. 가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 오르는 상황에서는 벌어질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시장을 시장 주체들에게 잘 파악하게 만들어 주느냐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지금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과연 부동산 거래와 소유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개인 정보로 보호해야 될 거냐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애매해요. 애매해서 그 국토부에서도 실거래가 공개를 할 때 호수 이런 건 빼고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그냥 면적화 이거 가지고 붙이는 그런 노력을 저마다 다 하고 있는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공이 함께 공유를 하는 공공성이 강한 데이터라 그러면 같이 나누는 거죠. 누구나가 다 나눠서 그런 데이터들이 주어진다 그러면 실제로 뭐 시세나 공시지가는 벌써 1년 전 얘기고 지금 급하게 시장이 내리는 가격이 변하는 수준에서 정말 민간에서 치열하게 이 거래 가능한 금액을 뽑아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주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겪는 시장은 항상 가격이 안정되고 오르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떨어질 때의 시장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좀 민간에 있어서 자정적인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고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만 볼 필요 없잖아요. 정부에서 그걸 왜 하나만 줘야 돼요, 가격을. 민간에서 이런 가격도 저런 가격도 주고 하면서 비교해서 서로 경쟁하고 그중에서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가장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전세 시장이 이번에 전세 사기라는 부분들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해당되는 주택을 우리가 좀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급락하면서 사실상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더 올라감으로써 사실 뭐 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되는, 그러니까 이제 주택 소유자로 봐서는 자의적이 아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보증보험으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참 사실 보게 되면요, 민간 사업자로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임대인 자체가 보증보험에 이제 강제 가입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75%를 부담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보증보험에 이제 세입자가 지금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요. 해당되는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인수 거절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사들이 있지만 또 보증기관들이 있지만 이번에 어떤 그 세입자들을 울린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 보증보험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좀 도움을 줄 수 없는 어떤 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매매가와 전세가의 문제라든지 상당히 고의적으로 기만적인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보험 자체가 보증인수 자체가 거절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뭐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에서 그 부분을 보증인수와 관련해서 사실은 주택 소유자가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보증기관이 어느 정도 그 주택 소유자에게 수정 조치나 보완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세 금액이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전세 부분을 임대차라는 형식으로 해서 법에서 굉장히 과도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세권이라는 물건으로서 굉장히 등기 등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권자가 되어가지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비용이라든지 절차상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그걸 갖다 기피하거나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주 고액 전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보통 세입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임차인들의 어떤 노력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이용도 저는 권장하도록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사실 전세 사기는 대부분은 이제 이 빌라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이 또 그 대상이고, 이제 사실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전재산과 같은 이런 건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이거는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좀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사전에 좀 막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잘 좀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가격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일되어 있는 이런 어느 정도의 이런 시세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빌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작업에 당하는 거죠. 또 대부분 2030 세대들이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약자이신 분들이 빌라에 살게 되고, 그러니까 뭘 또 잘 모르니까 그냥 얘기하면 또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작업에 당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빌라에 대한 그런 또 시세를 또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뭐 사이트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정보의 투명성과 더불어서 어떤 또 제도적인 부분들을 또 잘 또 보완을 해서, 그리고 사실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빌라를 주로 다루는 이런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또 제도적인 조치를 좀 같이 함께 한다라면 이런 문제는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 추원 드릴게요. 지금 공인중개사 말씀 주셨는데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은 착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가담하는 분들의 형태가 다 일부 악덕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표본으로 해서 일벌 100개가 있듯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행위가 벌어지면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죄를 안 묻거든요. 빠져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재범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딴 데 가서라도. 그럼 이런 거면은 딱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공인중개사가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인정을 했으니 기본적으로 이 세입자 청년들이 들어올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정도는 충분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안 하고서 했을 때 사고가 터지면 책임지는 페널티를 준다라면
시키지 않아도 아마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청년들을 보호할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 그 면허 취소 이런 거 딱 던져주면 제가 볼 때 뭐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악덕업자입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